안녕하십니까. 베팅 부동산 은행 보유 자본 강화 풀린 돈 줄이기 전세 낀 아파트 정리 필요하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뉴스는 잘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뉴스를 캐치를 해서 소개를 드립니다. 우리나라 뉴스에는 안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CNBC 뉴스인데 번역된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제 당국 자산 1000억 달러 이상 은행에 대한 자본 규정 전면 변경 발표 제목입니다. 자산 1000억 달러면 100조죠, 100조. 120조, 130조 정도 되는 그러한 자산을 가지고 있는 은행에 대한 규정이 변경되었다. 그 내용입니다. 키포인트를 보면은 목요일 미국 규제 당국은 진화하는 국제 기준과 최근 지역은행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은행의 자본 요구 사항에 대한 포괄적인 변경 제안 세트를 발표했다. 강화된 요구 사항은 자산이 최소 1000억 달러인 모든 은행에 적용되지만 이러한 변경 사항은 가장 크고 가장 복잡한 은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규제 당국은 말했다. 일단 제가 핵심되는 내용만 번역을 했는데 쭉 읽고 나서 요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행들이 오랫동안 기대해온 제안된 규칙은 최근 두 차례의 가장 큰 위기인 2008년 금융위기와 3월 지역대출기관의 격변 이후 업계의 규제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들은 2008년 위기 이후 합의되었고 시행되기까지 몇 년이 걸린 바젤3로 알려진 국제은행 규정의 일부를 통합한다. 이러한 변화는 은행이 각 회사의 위험 프로필에 따라 가능한 손실에 대비하여 유지해야 하는 자본 수준을 광범위하게 높일 것이라고 기관은 말했다. 대부분의 은행은 이미 요구사항을 충족하기에 충분한 자본을 가지고 있다고 규제당국은 말했는데 그럴 리가 없죠. 그들은 2028년 7월까지 변경사항을 완전히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지역은행이 누렸던 규제 허점을 효과적으로 제거합니다. 그러니까 대형은행들은 이미 지키고 있는데 지역은행들 상대적으로 좀 리스크가 큰 뱅크런의 리스크가 큰 지역은행들이 요 기준을 만족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걸 정리를 좀 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제 2028년 7월까지는 몇 년 안 남았죠. 그러니까 대출을 해주려면 현금을 꽤 많이 들고 있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뱅크런에 대비해서 재무적으로 건전성을 높여라.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사실 당장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은 아닌데 까마귀 날자 배 떨어졌습니다.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갑작스럽게 나스닥이 갑자기 쫙 내려갔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확 내려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ETF 요거 들어갈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인데 3배짜리 국채 20년 ETF 상품도 가격이 꽤 많이 내려간 날입니다. 이날이 물론 뉴스 뜨기 전부터 내려갔는데 한마디로 미국채 금리가 폭등한 날이었습니다. 이 날이 물론 표면적으로 미국채 금리가 폭등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대개들 첫 번째가 이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고금리 예전보다는 꽤 고금리 수준으로 오랫동안 유지가 될 것 같다. 이러한 믿음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채 금리가 폭등을 했다고 볼 수가 있고 두 번째가 일본 국채의 정부 의무 매입하는 금리 기준을 바꿀 수도 있다. 지금 0.5%만 넘어가면은 일본은 국가에서
국채 10년짜리를 일본 국채 10년짜리를 자동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데 그 기준을 상향할 것이다. 상향할지도 모른다. 그 소식에 시장이 반응을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요게 그러고 나서 결정이 났는데 1% 국채 10년짜리 국채가 1% 수준이 오기 전까지는 이제 매입을 안 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확정되고 나서는 오히려 나스닥이 폭등을 했습니다. 알 수가 없죠. 시장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고금리가 꽤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고금리도 아닌데 지난 15년 정도 저금리가 유지되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금리가 고금리로 인식이 되는데 요 수준이 꽤 오랫동안 유지가 될 수 있다. 요 믿음이 시장에 확산되고 있는 과정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미국채 10년, 미국채 20년 보시면은 최고점 수준에서 계속 놀고 있습니다. 잘 안 떨어지고 있죠. 물론 한국은 좀 다릅니다. 한국은 고점에서 많이 내려가 있는 상태인데 저렇게 전고점 한참 아래에 위치한 이유는 금리가 고령화에 진입한 나라이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의 미래는 일본이죠. 우리의 미래는 일본입니다. 의도적으로 금리를 좀 잡고 있다고 하더라도 0.5%, 10년 국채가 0.5%, 과하죠. 과한데 저게 현실입니다. 인구 구조가 늙어가 버리면, 인구 구조가 저렇게 노후화가 돼 버리면 답이 없다는 거죠. 뭘 해도 이익을 남기기 힘들고 0.5% 저것만 이익을 남겨도 꽤 잘했다 소리 듣는 나라가 된다는 거죠. 최악입니다. 최악. 그래서 장기적으로 대한민국 저금리로 갈 확률이 높은데 오히려 지금 적정하게 금리가 조금 높은 것이 차라리 낫지 저렇게 초저금리로 간다는 것은 뭘 해도 재미가 없다는 겁니다. 주택을 사도 주식을 사도 뭘 해도 재미가 없다는 반증이기 때문에 오히려 위험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나라가 저렇게 간다고 하면은.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지금 시장에는 전세 제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물 붓고 기름 붓고죠. 전세 가격은 낮아도 매매 가격은 높습니다. 전세 제도 때문에. 그리고 몇 년 지나서 다시 전세 대란 이런 거 오면서 전세 가격 올라가면은 다시 매매가 전고점 회복할 수 있다. 그러한 믿음으로 지금 조금 떨어졌을 때 아파트 매수하고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제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지만 누구도 정확히는 알 수가 없지만 지금 현재 금리에 대한 믿음, 초저금리에 대한 믿음이 깨지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초저금리 그게 정말로 온다면은 그것은 우리나라 인구 구조가 맛이 가서 그러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위험하다. 이러한 전반적인 내용을 생각한다면 아파트를 5채 들고 있는데 전부 다 영끌이더라. 전세 끼고 다 투자한 거더라. 그러면 반 정도는 정리를 해가지고 부채 없이 월세 수익을 받는 것이 맞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